네, 지금부터 422회 오션 정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호승 선생님이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논문은 제목이 Estimate of Passenger Loss Rates at a Global Scale, Literature Review and Meta-Analysis. 한국말로 전 세계 어구 유실률을 추정한 논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다른 논문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메타 분석법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유실률을 추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어구 문제는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부가 아닌 이상 어구에 대해서 잘 몰라서 먼저 뒤에 이제 좀 그림이 좀 설명이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요약 부분만 제가 좀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간단하게 뭐 구글 번역기를 좀 돌렸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버려지거나 분실되거나 폐기된 어구는 환경 및 사회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아직까지 전 지구적으로 해양 쓰레기 양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197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어구 유실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포함하는 68개의 논문을 검토하였고 이 연구에 의해서 보고된 유실 추정치는 매우 광범위하였고 검토된 내용으로 보니 그물 유실은 0%에서 79.8%까지 되고 이게 1년 단위입니다. 연간 유실률이. 그리고 일종의 트랩인데 일종의 통발 같은 거죠. 통발 연구 결과에서는 0%에서 88%까지 연간 유실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밧줄 연구에서는 0.1%에서 79.2%까지 어구가 매년 유실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토에서 얻은 정보는 전 지구적 어구 손실에 대한 최초 통계적으로 강력한 합성 추정치를 제공하는 메타 분석이 사용되었고 이 메타 분석은 다양한 주요 어구 형태에 대한 전 세계적 어구 유실을 이걸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년 전 세계에서 모든 어망의 5.7% 통발 이게 트랩입니다. 트랩은 8.6% 그리고 모든 밧줄의 29%가 유실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어구 유실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어구 특성, 뭐 어떤 성능 측면이나 작동 측면, 그다음 환경적 구조를 같이 원인을 규명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러한 그 추정치는 어구 손실을 줄이기 위한 어업에 대한 이용도 평가를 하려고 모니터링 및 평가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 발전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구 지금 문제인데 어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길렛인데 일종의 우리 이제 자망이라고 하죠. 그물망인데 지금 여러 종류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서플리멘트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위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물고기가 있으면 이걸 배가 와갖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형태고요. 요건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끄는 건데. 여기가 이제 해변가라 그러면 그물을 한쪽으로 이렇게 집어여가지고 한쪽에서 고정시키고 한쪽에서 이렇게 끄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요건 이제 보트 위에서 한쪽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걸 끌고 나갔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렇게 끄는 이런 형태고요. 요건 이제 트롤 그물인데요. 바닥에서 이렇게 끄는 형태. 지금 양쪽에 날개가 있어가지고 물고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날개가 이제 양쪽 뭐라 하죠? 저항 때문에 이렇게 펼쳐지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끄는 형태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심층이 이게 바닥층이라 그러면 요거 이제 중간층을 얘기합니다. 중간층에서 이렇게 끄는 트롤 같은 경우. 요거 이제 트롤이 두 개를 이렇게 끈다 해서 이제 두 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저기 한쪽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자망을 이렇게 펼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잡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예전에 뭐죠? 고정 자망 중에서 바닥층에 있는 물고기 잡을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물고기가 이제 위에 떠다니는 물고기겠죠. 산단 배가 이렇게 끌면서 이렇게 잡아내는 거고요. 요거 이제 그 해변이나 이런 데다 많이 주로 해안 좀 가까운 쪽에 왔는데 이것도 이제 고정자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닥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민물이나 썰물이 이렇게 빠지면서 물고기가 더 이상 못 나가게끔 해갖고 차단을 하면서 이렇게 잡는 방법입니다. 요것은 이제 삼중장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물코가 여러 개로 좀 여러 종류가 이렇게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그물코 안에 작은 그물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낱개가 아닌 삼중자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 보통 이제 투망이라고 얘기하죠. 그물을 이렇게 납이 매달려 있고 이 납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잡는 그물입니다. 요거 이제 일종의 트랩 어구인데 일종의 통발하고 똑같습니다. A 같은 경우는 다 통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게나 이런 종류가 이제 뭐 어종도 잡히겠지만 게가 주로 잡힐 것 같고 이런 거 길다니까 뭐 짱어도 잡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여기 이제 입구가 여기에 있고 물고기가 이 안에 들어가서 더 이상 밖으로 못 빠져나가 있고 구멍이 좁죠. 물고기 습성이 항상 그 외벽을 타고 돌기 때문에 이 가운데로 이제 못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긴 원줄 밑에 여러 가지 자망을 이렇게 뭐 수천 개 내지 뭐 수백 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게 사용하고 있고. 만 개가 되죠. 네. 만 개가. 그리고 이제 이건 일종의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정치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렇게 입구가 여기 있고요. 요걸 더 확대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길다란 통발을 더 확대했다고 생각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물로 이렇게 그래서 물고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 채 말단에 이제 물고기가 쌓이겠죠. 이쪽 가운데 들어가면서. 예, 삼각망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 모양이 뭐 삼각형으로 생겼다 해서 삼각망 뭐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종의 저는 이제 통칭적으로 정치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요쪽 이게 이제 물고기를 유도하기 위한 그물이고요. 물고기 이렇게 가다가 걸리면 이쪽으로 이제 계속 가겠죠. 가다 보면 결과서 이 안에서 이제 뱅글뱅글 돌다가 이 안에 잡히는 갇히는 이런. 근데 이게 이제 다 트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논문에서는 트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위에 우리가 이제 트랩 하면 보통 이제 통발만 우리가 통칭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 정치망에 있는 그물까지 이 트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밧줄이나 뭐 낚싯줄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낚시죠, 그냥 핸들라인 해갖고 낚시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생각에 이게 부표 같고 이렇게 미끼 이게 이제 낚싯줄을 묶어 있는 상태고요. 이 줄이 이렇게 추가 밑에 있고 양쪽에 이제 네 군데 미끼를 달아가지고 있는 이런 낚시라고 생각하면 손낚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낚싯대를 이용한 거고요. 릴을 이용해서 이렇게 낚시하는 거고, 폴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한국말로 제가 알기로는 연승이라고 얘기하는데, 연승 낚시라고 얘기하는데, 긴 그 원줄에 이렇게 이제 조그만 낚싯줄을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이제 밑에가 이제 바늘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바닥에다가 이렇게 깔려 놓은 상태고, 요건 약간 띄워 놓은 상태가 되겠죠. 여기 이제 저기 뜸이라 해갖고 부표를
아주 조그만 부표를 여기 이제 해놓고 이렇게 띄어가지고 물고기 이제 습성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층부에 떠다니는 물고기들 이런 식으로 잡았다고 생각하고. 이 꼼짝 마라. 예. 물고기 다 잡아버릴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셋이죠. 이 지금 밑에 딱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이 고정 이게 없다면 드리프팅 형태, 이렇게 부류 형태로 이렇게 떠다니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무래도 물고기는 움직이는 거에 더 반응을 더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어법이 또 있습니다. 요건 좀 특이하죠. 이제 요건 그냥 부표 하나에 그냥 원 줄에다가 이렇게 여러 개 또 매달아 놓는 주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갯장어 많이 잡을 때 이렇게 많이 쓰고요. 됐잖아요. 예, 참장어라 얘기하죠. 하모? 예, 하모. 예. 예, 하모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마 할 겁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이걸 살짝 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배에서 던져놓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살짝 끄는 뭐 이런 드리프팅 형태도 또 할 수도 있겠죠. 가만히 있으면 뭐가 있는지 뭐 막물릴 것 같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배에서 이게 이제 양쪽에 날개를 펼치듯이 대나무 같은 거나 아니면 긴 막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 낚싯줄을 이렇게 매달아고 배가 움직입니다. 트롤링 낚시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어종은 삼치나 뭐 참치 이런 거 잡을 때 맛있는 거 다 잡네요. 그래서 주로 이제 좀 치 종류. 맞네, 갈치도 갈치, 갈치. 근데 제가 정확히 아는 건지 모르지만 트롤링 저거는 그래서 대양에서 많이 하는 거 예, 아니에요? 예. 맞아요. 주로 저기 그 가짜 미끼나 이런 가짜 미끼를 루어라 하죠. 이 루어를 여기다가 뭐 이렇게 배가 끌고 가면서 물면 이게 확 잡아당기면서 뭐 큰 고기들 많이 잡습니다. 트롤링 낚시. 저는 그 여기서 용어 라인을 저는 그냥 두툼한 거의 밧줄, 밧줄이 아니고 모노필라멘트 라인으로 좀 이해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꺼운 낚싯줄 있잖아요. 근데 요 라인도 그런 데다가 걸잖아요. 밧줄에 거는 거예요, 이게? 지금이 밧줄도 다 여기에서 라인 나온 것 같은데요? 밧줄도 그냥 라인이에요. 두꺼운 라인. 저 그러니까 롱라인도 밧줄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일반적인 이런 낚싯줄은 아까 좀 얘기했듯이 라인 그 뭐야 낚싯줄이니까 지금 대부분 나일론이나 뭐 이런 재질로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로 된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라인은 이제 밧줄이죠, 솔직히. 밧줄이 되는 거고. 이 논문에서는 그 라인이 저 라인이 모노필라멘트 플러스 밧줄. 그렇죠, 다 포함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은 이제 물고기를 집어하는 장치인데요. 여러 가지 집어 장치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거하고 뭐 지역적으로 이용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지금 그림 해상도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붙이긴 붙였습니다. 간단하게 요거 같은 경우 드리프팅 떠 있는 집어 장치고요. 요거 집어를 바닥에 또 고정시키면 고정 집어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집어장치의 불법 여부 이런 것도 우리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한번 집어장치 했었죠. 네. 근데 그 불법인가요? 어느 정도? 아니 불법에 관련된 게 아니었고 뭐 다른 이유였어. 이건 아니야. 그래서 보통 집어 장치하면 밑밥을 많이 이렇게 이 안에다가 집어 열어놓고 물고기 모이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요. 밤에 가면 이제 등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집어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실이 좀 심하겠죠, 앵커보다. 기본적인 그 4가지 종류, 그러니까 그물, 통발류, 라인, 그 다음에 집어장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4개로 분류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그림을 잠깐 보면 지금 이제 논문 검색한 걸 가지고 각 지도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지? 그물류는 X로 표시되어 있고요.
트랩류는 이게 마름모, 뭐냐면 그 밧줄이나 줄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그다음에 집어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어디에 주로 맞냐면 여기서 간단히 설명했는데 북미, 특히 미국 이쪽에서 연구된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으로 좀 많고요. 이쪽 지중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편중이 돼 있고 이 데이터가 지금 한국하고 뭐 이쪽이 좀 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개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쪽에 분석된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나중에 그 얘기 나옵니다. 약간의 뭐 어떤 그 갭 얘기도 하면서 지역적으로 뭐 약간 편중된 것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 인용 안 했어. 근데 한국 것도 있다고. 2014년에 키우려면 우리 거 인용 안 했어. 장에다가 인용 안 했어.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각 논문을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봤어요. 그 각 논문마다 뭐 종류가 다르겠죠. 어떤 걸 했을 뭐 길래 되게 자망을 했는지 뭐 트랩을 했는지 막 이렇게 틀리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각 그 논문의 어떤 저자들이 어떤 사람은 뭐 유실을 기류로 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1년 단위로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다 각자의 어떤 그 개성에 맞게끔 분석을 했겠죠. 그래서 그걸 좀 최대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여기 좀 나오는데 넷 타입이 제일 위에 주로 있고요. 이렇게 여기로 봅시다. 이게 저자명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망의 종류 그 다음에 유실의 어떤 길이 형태 킬로미터냐 뭐 이런 것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주기 그 다음에 타임 그 다음에 국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 좀 이탈리체하고 뭐 약간 글씨가 차이 있는 걸 가지고 구분을 했어요. 여기 보면 뭐 이탈리체는 배에 의해서 된 거고 그 다음에 볼드체 굵은 체는 저기 선단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볼드도 아니고 이탈리체도 아닌 것들은 두 개 함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트랩이죠. 그래서 목은 여기 이제 어종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똑같이 뭐 퍼센트로 비율로 계산한 거냐, 그다음에 어떤 뭐 숫자로 이렇게 뭐 분석을 한 거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주로 이제 자망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논문 자체가 대부분 아까 저 유럽하고 저기 북미 쪽이라 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게잡이, 그 다음에 랍스터, 가재, 바닷가재가 되겠죠. 그다음 기타 어종들 이렇게.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거 미국 음원이 많잖아요. 미국의 서부에 퓨저 사운드라는 데서 많이 돼 있고 동부에는 체스픽 베이라고 체스픽 베이라고 오션에 가서 너무 많이 들었던 게 처음에 태어고 할 때 퓨저 사운드 아까 그 지도 보시면 조금만 보시면 그 지도 있잖아요. 여기가 퓨저 사운드가 여기 있고 체스픽 베이가 워싱턴 DC 조금인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연구가 많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태어가 엄청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연구가 워낙 많이 돼 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조그맣게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보면 트랩으로 잡는 게 이건 말고도 많이 있을 텐데 또 있을 수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요거하고 이걸 제일 좋아해요. 이거 제일 많이 먹고 제일 많이 잡아요. 그러니까 퓨저 사운드에서는 요거 퓨저 사운드가 그거죠. 자막이고
여기 체사피크웨이라는 그 워싱턴 DC 근처에서 크랩을 엄청 많이 헷갈렸나? 맞을 거예요. 크랩을 많이 잡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많이 먹는 요것들에 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지도도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도에 그런 점수가 많고 여기에 얘하고 얘가 이게 연구문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연구가 돼 있으니까 분명 또 얘가 많이 되고 아들수는 좋죠. 이런 뭐야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날리지 갭이라는 게 연구가 편중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 한국계 지금 2일 여기 짱어 이게 2011년도 거 한국에 대해서 연구됐고 여기 많이 했으면 저 장어만 여기는 많이 했겠죠. 여기도 한국이 연 단위로 이렇게 2014년도에 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아까 박에다 그게 2011년 그게 장어 통과를 받는 거죠. 예. 제목 자체는 생분해성 수업에 대한 그래요. 경제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는 어종은 2일로 돼 있어요. 그랬으면 이건 장어통 같은 거 찾았을 것 같아. 한국어로 된 이건 이제 라인을 이렇게 분석한 거고요. 길이에 대해서 개수에 대해서 평가한 거, 비율로 이렇게 평가돼 있던 거 이렇게 나눠갖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그 논문의 어떤 발표죠. 발표 연도에 따라서 어떤 그 그물의 유실 횟수 이런 걸 나타낸 건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유실되는 그 횟수가 더 증가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망에 대해서 지금 메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얻어진 값들을 이렇게 표시를 좀 하고 있는데요. 95% 신뢰 구간에 이게 하이죠. 95% 신뢰 구간의 상위. 그 어떻게 저는 이제 어떻게 분석하는지 확실히 모르는데 R 패키지 뭐 이용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계 프로그램을 R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값을 수치를 구했고 이 값하고 이 값의 평균값이 이 값입니다. 최종적으로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망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제 또 분류를 좀 했는데 하이 분류로 했는데 자망의 어떤 그 드리프트냐 유자망이냐 고정자망이냐 이걸 가지고 또 그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고정자망도 밑에 그 바닥 상태 그걸 가지고도 그걸 다시 또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드냐 소프트냐 믹스드냐 뭐 알지 모르나 뭐 이런 식으로 고정자망 같은 경우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뭐 기타 자망 그 다음에 아까쯤에 이게 그 위자망이었죠. 위자망 종류 프래그먼트 뭐 쪼개지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트롤도 중간층 트롤이랑 바텀 트롤이랑 그리고 바닥 상태 바텀에 있는 것은 바닥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높으면 결국 유실률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거 가장 높다 있지? 저 바텀 트롤하고 바텀 타입 언론하고 그다음 바텀 트롤이 가장 높죠. 바텀 타입 언노운 이쪽이 높고. 걸리나 보다 바닥. 그렇죠. 근데 그렇죠. 소프트가 좀 높게 나오네요. 하드보다. 소프트 여기가 여기에 2.7%, 0.27, 0.072. 7.2% 소프트가 좀 높게. 뒤에 약간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한번 문장을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이거 같은 경우는 저기 트랩입니다. 트랩도 마찬가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게 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바닥 상태 그 다음에 하이크 넷 가드고 뭐 파운드 넷 같은 경우도 바닥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라인이고요. 라인은 조금 좀 특이한 현상이 나오죠. 1990년대에 좀 높다가 이게 약간 증가되는 추세는 좀 안 보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폴라인 쪽. 아까 좀 그 그림 보셨죠? 예? 낚시, 예, 예. 이쪽에 그 뭐였죠? 낚싯대 형태죠. 낚싯대 그 형태 쪽에서 많이 이슈됩니다. 그림은 이렇게 되고요. 간단하게 내용은 뭐 대부분이 그 내용인데 인트로덕션에서는 지금 뭐 지속적인 어업을 하기 우리 뭐 건강 아니 음식 안전하고 뭐 수입 뭐 생계 경제 성장 이런 데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PC 어류에 의해서 우리가 섭식하는 거에 한 단백질이 한 20% 된대요 인구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폐어구가 물속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뭐 항해나 뭐 항해 안전 뭐 이런 데 이렇게 좀 악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제 어민들이 만약에 이제 계속 하니까 물고기도 뭐 저기 타결하지 않는 물고기도 잡힐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뭐 물고기 고갈, 그다음에 불법 어업도 좀 성행하고 경제적인 그 자기 그 어떤 그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이게 중요한 그 바다 오염하는 중요한 그 원인이죠. 그래서 좀 특이하다. 그래서 특히 또 야생동물, 다른 어떤 그 쓰레기보다 야생동물 쪽에 더 뭐 영향이 더 심하다. 그 다음에 뭐 서식지한테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그 회수하거나 청소하는데 비용도 비싸고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지금 뭐 약간 제시했는데 이 폐액으로부터 영양이나 뭐 양을 줄이기 위해서 각국 권고하고 있죠. 회원국들한테. 그리고 이게 FAO 이게 FAO에서도 그 중요성을 어구에 대해서 마킹하는 거에서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리포트나 그 다음에 뭐 회수 수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유엔에서 SDG 지속 가능 발전이죠. 그 목표 14.1에 그 내용이 있죠. 해양 오염 줄이라는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글로벌 전체 아까 좀 얘기했듯이 전 세계적으로 이 해양 쓰레기에 대해 어떤 유출량, 폐허구의 어떤 유출량에 대해서는 아직 뭐 엄격하게 뭐 제공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논문은 아까 좀 얘기했듯이 1975년부터 1917년간 통계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아까 네 종류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분석했고 뒤에 보면 이제 데이터 갭이 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 방법은 웹 오브 사이언스하고 구글 스칼라, 구글 이용해 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있는 그 피싱 지역에 대해서 문헌을 검색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외에도 뭐 테크니컬을 보이고 일종의 보고서죠. 이 뭐 연관돼 가지고 이렇게 인용된 보고서 또 놓친 것도 다시 자기 찾아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어종에 대해서는 FA에서 표준 통계 분류 그 어구에 대해서 표준 통계 분류 표를 이용해갖고 규명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논문 중에서 타임은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몇 얼마 애뉴얼이냐 뭐 시즈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시간 개념이 없는 것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할 때 어떻게 했냐 뭐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어도엔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각도 컴바인 서로 이제 같이 병합해 가지고 이렇게 또 분석을 검색을 했고요. 그다음에 넷 트랩 라인 집어 장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하이블루 또 생각했죠. 아까 지금 그 표에 보듯이.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또 변수도 생각을 했습니다. 규명을 하기 위해서 뭐 아무튼 그다음에 통계 분석인데 메타 분석을 했는데 이 메타 분석이 제가 지금 찾아본 거는 기존 문헌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이게 위키백과에서 나온 건데 메타 분석은 정량 접근으로 실증 연구 결과를 일정 기준에 따라서 수집한 후 통계 절차를 거쳐서 효과 크기의 평균과 신뢰 구간을 구하고 수집한 효과 크기가 동질적인지 이질적인지 그 여부를 이질성 검증을 통해서 분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안 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R 프로그램의 두 가지 뭐 모델을 유실률을 측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택했고요. 퍼센트 100%하고 뭐 수. 뭐 이런 모델을 일반화해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했다. 뭐 분포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잘 모르겠죠. 그다음에 이거 뭐 기준인데 알카이스 인포메이션 정보 뭐죠? 기준인데 아무튼 이것도 뭐 다른 모델하고 뭐 비교하기 위해서 똑같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다른 모델을 비교해 가지고 어떤 뭐 분석하는 맞추는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뭐 여기는 이제 아까쯤에 68개 논문이었고 이제 각 개수별로 이렇게 좀 표시를 했습니다. 32개 국가였고 노스 아메리카하고 유럽 쪽이 좀 많다. 2000년 이전에는 대부분 미국에서 일어났고 2000년부터 2017년은 미국이 한 38%, 그다음에 유럽하고 동아시아의 28%, 그다음에 나머지 한 34%가 뭐 인도에나 뭐 남극해나 오스트랄,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뭐 타겟 종하고 이렇게 물고기 잡는 어종, 깊이, 그다음에 바닥 저질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 원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그 어구 유실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일 처음에 원인이 배드워터였습니다. 기상 조건이죠. 기상 조건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고 그게 한 69% 모든 연구에서 한 69%였고 그다음에 그 저기 어구 충돌 이게 지금 뭐냐면 그 뭐라 그러죠? 어장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 게 두 번째 이유였고 그 다음에 바닥 물질 이게 세 번째 이유였다. 암초 같은 메타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조금 특이한 게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물이 바닥을 닿았을 때 저기 유실률이나 개수가 단위수가 높았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주 좀 썼는데
이게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분석을 한 거고, 요거 이제 연간 개수하고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 5.7%가 그물에서 이렇게 유실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뭐 이렇게 자망류가 5.8, 기타 1.2%, 뭐 세인넷 이게 6.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따로 이렇게 또 구했고요. 그래서 배에서 연간 평균적으로 자망의 26개의 단위가 유실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망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세부적으로 또 나눠져 있고요. 연간 유실량이. 그다음 이제 트랙 같은 경우는 뭐 0에서 88% 앞에 제일 그 요약본에 나왔고, 그다음에 한 배에서 단위차가 6개에서 400개 정도 트랩에서는 유실된다. 시간이 지나면 다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망 추정치하고 반대로 통발 같은 것들 유실은 좀 적었다. 단위체 개수나 어떤 비율이. 그리고 여기서도 바닥 상태에 따라서 바닥하고 상태에 따라서 비교했을 때 이렇게 뭐지? 이게 딱딱하고 뭐 부드럽고 이런 알지 못하는 그런 바닥 상태에 대해서 그 트랩이 낮은 비율이라는 얘기였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드가 더 높은 거고 위에 자망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가 더 높은 거. 그리고 이제 자망 종류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높아진다, 유실률이.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발 같은 경우는 전체 한 8.6%. 그 다음에 각각에 또 세부적으로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줄 같은 경우는 0.1%, 79.2% 있고, 각각에 또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망에 29.5, 29%. 라임. 여기는 이제 집어장치죠. 집어장치 한 9.9%. 근데 여기 좀 주의할 게 이 집어장치 중에서 1,500개가 유실된답니다. 대서양이나 저희 인도양에서 매년. 그래서 지금 뒤에서도 이제 갭에서도 약간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500개인데 이게 굉장히 양이 많은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빠지는 양은 뭐 9점 비율로 따지면 적당히 하는데 그 양으로 따져보면 더 많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키파인딩이라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밝혀진 건데 지역적인 어떤 편차가 좀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아까 좀 논문 자체가 대부분 저쪽 편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주로 이제 그쪽은 이제 산업적으로 이렇게 좀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도 이제 아프리카나 아시아 이쪽에서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데이터 갭이 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개발 이게 조사가 안 된 이쪽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크리티컬리티 하이어 연구를 안 해서 그렇지 훨씬 더 많고. 그렇죠. 여기 보면 이 얘기 하시는 거죠. 네.
레스 예, 디벨롭 예. 인더스트리얼 피처리 레스 웰 디벨롭 전형적으로 지금 관리가 안 되는 지역들은 엄청 많을 텐데 많을 것이다. 후에 그러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기 어업 관리 개선을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어장 충돌이나 해어구 유실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게 조업 변수인데요. 조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그 바텀에서 이렇게 물고기 잡는 그물 같은 그 비율이 높다는 건 일단 알았고요. 그리고 깊이에 따라서 저기 트랙 같은 경우는 또 증가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망 같은 경우 저기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지? 사람이 이렇게 조작하고 활동적인 것 뭐 사람이 이제 조작한다는 얘기죠. 그런 그물이 덜 유실되더라. 그러니까 무인, 그러니까 사람 없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그 그물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적게 유실된다. 상황에 맞춰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걸 좀 유실량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미래에 이제 어떻게 연구할 거냐 뭐 얘기 나오는데 이게 데이터 갭이 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기 집어장치 같은 경우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집어장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많이 유실되는데 아니 적게 유실률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용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양이 많을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게 트래킹 프로그램을 좀 하면 어떤 유실 추정치를 우리가 좀 데이터를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